웃음이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하루의 저녁을 알차게 보내는 힘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생활력. 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김희수입니다. 희수 씨, 네. 제가 만약에 희수 씨에게 용돈으로 이 1,000원 한 장을 드린다면 네. 희수 씨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 1,000원 한 장은 너무 좀 작은데. 아니, 작아요? 제가 대중교통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버스 요금도 1,700원이에요. 1,000원이 넘어요. 그래요? 아니, 뭐 예전에는 뭐 1,000원 한 장으로 햄버거도 사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정말 옛날이죠. 아, 요즘에는 네. 1,000원 한 장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1,000원 한 장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난해 좀 이슈가 됐었죠. 이 1,000원, 와,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좀 붐이었는데 우리 충청북도가요, 대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던 이 아침 밥상,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오. 확장한다고 합니다. 너무 네. 좋은 사업이었죠. 와. 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도 돕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네.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네. 이런 대학생의 1,000원의 아침밥 이야기 들으니까 음. 저도 뭔가 빨리 대학생이 다시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우리 대학생 때 생각해 보면 공부하느라 늘 힘들고 또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늘 배고팠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침밥 든든히 먹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5일 생활력 활기차게 출발해 봅니다.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들린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조용하거든요, 여기. 아유, 희수 씨, 뭐가 이게 들린다. 들리지 않습니까? 뭐가 들려요? 이 겨울방학, 네. 우리 학부모들의 이 힘든 한숨 소리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지루한 이 한숨 소리가 안 들리세요? 들린다 들려. 요즘에는 그 한숨 소리 들린다, 안 들려요. 요즘에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핫플이 넘쳐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곳이 어딘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꾼 시키신 분. 여기요.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가실 곳 찾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 수소환자뮤지엄 어떠세요? 수소? 박물관? 어떤 곳인지 궁금해. 제가 미리 만나볼게요. 출발! 와, 수소 안전 뮤지엄 정말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2023년도에 정식 개관한 수소 안전 뮤지엄은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수소 안전 뮤지엄에 방문하시면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 투어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소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에 체험까지 있다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수소안전 뮤지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수소 용기가 모두 충전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 리포터님 15분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는 실제 충전 시간은 5분입니다. 여기 수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수소가 이렇게 작은 원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니까 더 재밌었어요. 푸른 별로 불리는 지구는 붉게 변해버렸다. 과거로 타임워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겠다.
40. 타임워크 보이드.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통해서 수소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봐. 아니 이 안에 뭐가 있다고 했지? 수소가 들어있다 그랬는데 수소가 원래 물이랑 섞여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 수소의 힘이 이렇다는 것이 뭔가 좀 신기했어요. 충전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발사할 차례인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조준도 해보고 나만의 로켓을 어디까지 날려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접 만든 수소로 이렇게 로켓까지 발사하니까 어때요? 과학을 좀 좋아했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재밌고 신기했어요. 포항에서 온다고 아침부터 힘들었지만 체험관도 함께 관람하고 해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아요. 직접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로켓을 날릴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엄마가 오고 싶어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요즘 꼭 와봐야 하는 곳. 이곳이 어디냐고요? 음성 수소안전 뮤지엄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요즘 또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꼭 필요하고 꼭 가봐야 하는 공간이 바로 이 수소안전 뮤지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영상 가기 전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단순히 뭐 보고 듣는 것뿐 아닌 놀이를 하듯이 수소를 배우니까 더 쉽고 재미있게 이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와 좀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도 전문가라고 하시고 네. 또 수소 로켓 만들기 체험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오. 이 긴 겨울방학 어디 가실지 고민되신다면 음성에 위치한 수소 안전 뮤지엄으로 꼭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활기찬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갑자기 방금까지는 기운이 넘치셨다가 이렇게 네, 네. 기력이 뚝 떨어진 모습을. 제가 요즘 좀 날이 갈수록 이 날씨 탓인지 좀 기력이 중간중간에 훅훅훅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좀 활기차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기력이 딸리신다면 뭐 별 수 있나요? 보양식 드셔야죠. 보양식이요? 근데 보양식 종류도 너무 많고 이게 또 어떤 것은 몸에 좋은 게 또 맛에 또 맛이 없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민도 많이 돼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민수 씨처럼 요즘 기운 없고 기력 없으신 분들은 네. 이 영상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오. 맛도 맛이지만 내 몸을 보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 준비해 봤거든요. 저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잡아보겠습니다. 예, 잡아보세요. 힘이 엄청납니다. 추워진 날씨에 기력이 떨어지셨다고요? 잃어버린 체력 잡으러 MC킴이 떴다. 기력 충전은 기본, 2025년 건강을 책임지는 보양까지 새해 맞이 기력 충전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힙합 매력을 집합시킨 리포터 MC 킴입니다. 추울 때일수록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요. 자꾸 밖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력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제대로 된 보양 음식 준비를 했으니까 그 매력성을 함께 빠져보시죠.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한겨울, MC킴이 준비한 보양식은 뭘까요? 기대되는데요.
계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이곳이 그렇게 용하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무슨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없던 기운도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올 한 해 운수대통할 수 있는 운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그런 건지 계절 탓인지 요즘 기운이 통 없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를 믿고 네. 한번 제가 몸보신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저를 믿고 한번 따라오세요. 아니 사장님 목소리에서는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왠지 실례는가요? 한번 가보시죠.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몸보신 제대로 시켜준다는 말만 믿고 따라간 곳. 맛깔스러워 보이는 반찬이 가득하고 신선한 채소는 물론 고기까지 푸짐하게 쌓여 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하더니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이야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 사장님 근데 말이죠 지금 이게 무슨 고기인데 야채에 수북히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네. 유행하는 그 웰빙 오리 불고기입니다. 아 그러면 샐러드처럼 생으로 먹는 건 아니겠죠? 구워 드셔야죠. 아 구워 먹는구나. 그럼 제가 굽습니까 사장님? 아니요, 네.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야 뭐 이런 호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달궈진 철판에 특이하게 버터부터 녹여주고요. 산처럼 쌓여있는 고기와 채소를 그대로 올려줍니다. 침샘 폭발시키는 경이로운 이 소리 들리시나요? 요리를 올리자마자 버터 향이 확 올라와요. 예, 이 야채 오리는 네. 기름이 별로 안 나와서 더 고소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버터를 제가 좀 녹여갖고 처음엔 시작을 합니다. 오리고기는 내 돈 주고도 사 먹어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력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식인데요. 노릇노릇 고기도 익었겠다. 이제 맛을 봐야 할 텐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들아. 버터 맛이 생각보다 안 나요. 생각보다 담백하고 야채하고 같이 먹어서 그런지 씹는 맛도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별미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오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 청소를 하다 보면 오리 기름은 굳지도 않고 오리 기름은 되게 오랫동안 그 기름 형태를 유지해서 네. 있더라고요.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몸에 좋은 기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몸에 좋은 기름을 내 몸이 흡수를 해버리면 말이죠.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병이 나서 심리 못 간다는 말 있잖아요. 네네. 오리고기 먹으면 발병이 나도 오리 50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생로스와 양념 오리까지 구워주는데요. 철판 위에 오리 한 판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골라 먹는 재미까지 느끼면서 즐기는 오리고기. 고기만 양껏 먹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역시 고기 먹은 후 즐기는 볶음밥이 최고죠. 이야, 아니 사장님 배 이렇게 불러서 더 못 먹겠는데 무슨 밥도 볶아주세요. 아, 오리고기는 네.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으라 그랬어요. 아 그런 말 있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꼭 먹어야 되겠네요? 제가 맛있게 볶아보겠습니다. 네 먹어야죠 그러면. 그냥 볶음밥이 아닙니다. 잘 눌러붙은 밥 안에 치즈 넣고 돌돌돌 말아주는데요. 볶음밥에서 겉바속촉을 느낄 수 있다니 볶음밥계의 명품이 등장했습니다. 그 맛은 말해 뭐해요, 말해 뭐해. 자 오리고기에 볶음밥까지 제대로 한 상 먹고 나니까 엄청 힘이 납니다. 이 힘을 가지고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넘치는 힘으로 찾은 이곳 어디일까요? 아이 추운데 뭐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왔어. 아니 근데 산속인데 물소리가 들리네. 잠깐만 여기로 가봐. 뭐야? 뭐가 있네? 뭐지? 계세요? MC 킴을 기다리고 있는 분은 바로 사장님. 그런데 유시민이 밑을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사장님 물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양식장 같은데요. 어딥니까? 네, 송어를 키우는 송어 양식장이에요. 그런데 송어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밖에 안 보여요. 물밖에. 아, 저쪽에 보면은 비 때문에 그러는데 송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송어 바로 만나봐야죠. 물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보인다 보여. 그런데 이게 다 몇 마리예요?
그나저나 송어 양식장까지 왔겠다. 오리고기로 보양도 했겠다. MC킴 힘 좀 써봐야죠. 그런데 송어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 위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잡아보겠습니다. 네, 잡아보세요. 힘이 엄청납니다. 예, 좀 잠깐. 이야, 잡았습니다. 근데 사장님, 네. 겨울철 보양식하고 이 송어회랑은 뭐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 보이는데? 네. 아, 송어 얘가 냉수성 어종이라서요. 네. 사실 맛있지만 네. 특히 겨울에 더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네. 겨울철 보양식이라도 충분합니다. 힘 자체가 맛있어. 이거 어마어마하죠? 먹으면 아이고야. 바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철에 더 쫀득쫀득한 송어. 바로 잡아서 바로 회 떠먹는 맛. 곱디 고운 붉은색 빛을 드러낸 송어를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겨울철 제철 음식 송어회입니다. 윤기 좔좔 붉은 속살을 자랑하는 송어. 바로 잡아 회 떠 싱싱함은 기본이요. 맛은 2배로다 이 말씀. 자, 그럼 신나게 먹어봐야죠. 이야, 송어 빛깔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맛봐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요? 알려주세요, 사장님. 네,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양념을 먼저 하셔가지고 버무리시면 좋거든요. 양념을 먼저. 네, 어떻게 하면 제가 됩니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네. 사장님표 맛있게 송어 즐기는 법, 바로 비벼 먹기인데요. 그릇에 초장과 간마늘 그리고 고추냉이와 고소한 콩가루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양껏 넣은 뒤 젓가락으로 섞어주면 끝. 드셔보세요. 쫄깃쫄깃해요. 젤리 같죠? 네. 탱글. 오, 회라고 하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 회 식감보다도 훨씬 더 쫄깃쫄깃한 맛이고요. 거기에 알고 있는 양념 맛들. 네. 조화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먹어도 계속 들어가게 되는 마성의 매력 송어. 겨울의 단짝 친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추운 날에 유독 생각이 나는 맛이죠. 비빔 송어에 먹는 동안 맛있게 끓고 있는 매운탕 이제 먹어봐야겠죠. 얼큰한 국물 한 입에 속은 뜨끈하고 두 입에 온몸에 전율이 쫙 퍼집니다. 이것으로 잃어버린 기력 충전 완료됐습니다. 네, 추운 겨울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2가지 음식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만 안녕! 우후! 기력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기력을 찾습니다. 2025년 기력 찾기 프로젝트. 맛볼수록 행복한 맛, 먹을수록 건강한 맛. 이 맛이 궁금하다면 바로 챙겨보세요. 오리와 송어가 답이다. 아, 너무하네요. 네. 네, 너무해요. 보는 내내 군침이 돌더라고요. 네. 아, 원래도 오리고기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데 그렇죠. 이 버터를 녹인 뒤에 또 익혀 먹는 오리고기라고 하니까 고소함이 더 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치즈를 넣은 볶음밥 돌돌 말아서 먹는 거. 그러니까요. 아, 정말 너무하네요. 저는 특히나 그 다음에 나왔던 송어회. 네. 저도 그 송어회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송어회가 그 새콤하면서도 그 이제 또 고소하면서도 식감은 쫀득하잖아요. 네. 아, 저는 송어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희수 씨는 오리고기 드시고 오세요. 아, 좋아요. 네. 뭐 이렇게 뭐 송어회도 좋고 오리고기도 좋지만 어찌 됐든 내 입맛에 맞는 음식 든든하게 먹으면 또 그게 보양식이 될 거잖아요. 올 겨울 또 추위 날리고 기력 보충하는 보양식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아, 취업준비생 팔자 좋다. 좋아, 아주 좋아. 진짜 민수. 진짜 어떡하려 그래. 아우 깜짝이야. 엄마. 오랜만에 늦잠 좀 자고 갖고 그래요. 샵 신상, 샵 명품, 샵 나에게 주는 선물, 샵 오늘은 뭘 살까? 다들 날 부러워하겠지? 진짜 부러운 삶 행복하시겠어요.
나도 신성필 갖고 싶었는데 역시 대단하세요. 와도 짱이다. 뭘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이 카드비를 어떻게 하지? 아휴 이거 대출이라도 또 받아야 되나? 아휴.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표정도 어둡고 너 요즘 매출도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무슨 일 있어? 내 주제에 어딜 나가요? 집이나 있어야지 엄마. 에휴. 우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진짜 잘 나간다 잘 나가. 금수저는 타고난 거지. 아휴 진짜 한치 앞도 안 보인다. 우울한 내 인생. 아휴 살아서 뭐하냐? 우울하다. 우울해. 아유. SNS 중독과 함께 우울증이 의심이 되는 3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SNS 사용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SNS 사용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종현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SNS. 네. 요즘 SNS 안 하시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하세요. 저희 민수 아버지도 하시거든요. 네, 민수 씨는 뭐 얼마나 자주 하세요? SNS는 거의 쉬는 시간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좀 뭐랄까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사실 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많이 하긴 하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막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네. 뭐 소통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네. 원장님 그렇다면 뭐 SNS 사용을 많이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까요? 네. SNS는 이제 정보 공유와 소통의 도구로 굉장히 유용하지만 네. 과도한 사용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정신과적인 진단명은 아직 없지만 몇 가지 SNS와 관련된 정신적인 문제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불안과 우울의 증가입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진 어떤 하이라이트만 보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중독성하고 수면 장애인데요. SNS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합니다. 밤늦게까지 SNS를 또 하다 보게 되면 네. 수면 시간 자체가 줄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피로나 감정 조절의 문제로 유발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사이버 괴롭힘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따돌림은 실제 대인관계의 문제만큼이나 강한 정서적인 영향을 개인에게 주게 되는데요. 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SNS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는 불안장애나 대인관계의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요. 희수 네. 씨는 여기서 좀 공감이 되는 건 없습니까? 공감이 되는 건 아무래도 수면 장애 쪽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휴대전화 이렇게 보곤 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놓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민수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여기서 그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네, 좀 우울감이 좀 증가가 좀 많이 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좀 낮아지는 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럼 내가 SNS에 중독이구나. 내가 지금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상처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SNS 사용이 문제가 되는지 나의 네. 지금 SNS가 문제가 있게 내가 사용을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네. 사용 방식하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많이 쓴다, 그냥 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조절이 가능한지 또 이제 SNS 사용을 하고 나서 감정에 영향이 있는지 네. 현실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SNS를 조금만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살해를 한 경우 또 그리고 사용을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실패한다면은 SNS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SNS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고 이제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단 게시글 거기에 이제 좋아요나 댓글 수 이런 것들을 보고 감정이 휘둘린다면 SNS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업무나 학업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대인 관계보다는 SNS에서의 인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SNS를 문제가 있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그 좋아요와 댓글 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주는 쾌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게시물을 올려놓으면 바로 안 봅니다. 한 5시간, 6시간 후에 들어가서 그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보고 한 번에 조금 좀 쾌감을 얻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의 좋아요가 안 눌렸다 하면 이게 상처받고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이게 약간의 SNS 중독 성향인 것 같기는 한데요. 뭐 SNS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타인들의 일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상을 공개하면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든다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뭐 SNS 사용이 어떻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SNS 사용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뇌의 보상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중독성인데요. 좋아요나 댓글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하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술이나 도박과 같은 이런 중독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단기적인 도파민 자극에 뇌가 익숙해지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적인 왜곡인데요.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들어진 하이라이트만 공유를 하니까 우리는 타인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치 나의 삶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특히 놓칠까 봐 불안한 심리,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포모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SNS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스트레스인데요. SNS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없이 상대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 따돌림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SNS상의 관계가 늘어나면서 현실 세계의 관계가 소홀히 되면서 정서적인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SNS 사용이 문제라고 좀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이게 계속하면 그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좀 제 개인적인 또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SNS 사용이 문제라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SNS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중독은 단순히 사용 시간이 길고 많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제력이 저하,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기능 장애, 금단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통제력의 저하가 주요한 특징인데 줄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SNS를 확인을 하고 예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NS 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거는 좀 위험한 신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SNS로 인해서 해야 될 학업이나 업무, 인간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거나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은 SNS 사용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나 허전함을 느낀다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걸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SNS를 통해서 기분을 조절하려고 하거나 현실보다는 온라인상의 반응에 집착을 하게 된다면 중독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자각을 하고 조절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면 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네, SNS 과사용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동 조절, 그다음에 인지 치료,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행동 교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SNS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요. 1시간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5분씩 잠깐 확인을 하는데 네. 합쳐서 1시간. 오.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1시간. 네. 원장님은 SNS 안 하시죠? 네, 저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시는군요. 네. 확인하시는 네, 건가요? 확인하시는 예. 겁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보기만 하고 네. 게시물을 올리지는 않는데,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SNS 대신에 네.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독서나 명상 이런 것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늘리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인지행동 치료, 이제 CBT라고 하는 이제 치료가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SNS 사용이 감정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 SNS 속 모습은 현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그런 사고 패턴을 교정하는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SNS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포모가 큰 분들도 행동 교정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약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SSRI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항우울제나 아니면 도파민 조절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네. 약물 치료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요약을 하자면 SNS 사용 습관을 조절하고 현실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것이 해결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치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단순히 저희에서는 사이에서는 너 중독이야 이런 말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네요.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나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이 SNS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건강한 SNS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습관을 조절하고 정신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치료와 거의 비슷한 방법이긴 합니다. 우선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 SNS 사용 시간을 좀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취침 전 1시간은 스마트폰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NS를 확인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만 이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작정 스크롤을 내리는 그런 습관들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게 좋은데요. 네. SNS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만들어진 하이라이트만 올리기 때문에 네.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실 관계를 우선시하는 게 좋은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만남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SNS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포모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 SNS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SNS는 도구일 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또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대인 관계도 디지털로 더욱더 확장되고 있고 이제 이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정신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요즘은 정말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죠. 네. 스마트폰으로 한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다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편리하지만 때로는 피로감,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기도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몇 가지 지킬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피로 관리하기입니다. SNS나 뉴스 속보를 계속 보다 보면 머리가 지칠 수밖에 없고요.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체크를 하는 등 디지털 정보에서 벗어나 있는 일종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보다는 현실 관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문자나 SNS나 카톡 같은 것들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현실에서의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늘리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에 한 번에 노출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10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비교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디지털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SNS 사용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종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겨울방학 시즌 때 어디 갈까 고민 많으시죠? 우리 지역에 갈 곳 많지만 다른 지역도 갈 곳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디가 있을까요?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아닙니까? 아, 부산. 네, 부산. 부산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또 부산에서 즐기면 좋을 것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방학. 겨울방학을 기대하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픈 부모님들,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겨울방학 꿀팁 알려드립니다. 뿅! 자,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뭐라고? 겨울방학인데 이 책상 앞에만 앉아있어서 심심하다고 재밌게 보내고 싶은 우리 아이들과 또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겨울방학 어디 가지? 여기로 가지!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부산 시내에서 약 40분 거리에 유익하고 즐거운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입구부터 웅장하죠.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 로봇 아니야 이거? 거대 공룡이 있는데요. 물진 않겠죠?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오! 살려줘요! 오! 혹시 여기서 뭐 하십니까? 네, 선생님. 참. 조심하시고요. 예. 네. 선생님 여기도 근데 뭐 하는 데인데 공룡이 있어요? 정크아트 갤러리입니다. 여기는 다 버려지는 폐고철, 폐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해서 만든 공간이고요. 1140여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3,000평 규모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대형 규모로 전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작품들은 공룡, 우주선, 외계인을 형상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작품이 너무 많은데요. 저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그냥 둘러보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스탬프 미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도 찍어가는 그런 재미난 놀이를 하면서 구경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출발합니다. 우주를 돌아보려면 우주선을 타야죠. 여기서 도장도 쾅 찍었고요. 드디어 외계인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처음 만나는데 인상이 조금 무섭네요. 선생님 여기는 앞에랑은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렇죠. 조금 캐릭터들도 무섭게 생긴 애들도 있고요.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요. 우리 캐릭터가 우주 여행을 하는 이야기로 외계인 마을이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외계인 마을이다 보니까 외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레스토랑 존도 있고 전쟁 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야, 외계인들도 할 건 다 하네요. 네,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계인 마을 바로 옆에는요. 버려진 볼트 등을 조립해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창의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나만의 정카트를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쉽게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체험하고 싶어서 옆에 슬쩍 앉아봤는데요. 동네에서 손재주 업기로 유명한 제가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태권 로봇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진짜 잘하네. 애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친구는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지금 붕붕 자동차 조립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만들면 뿌듯할 것 같아요. 작품 만들어는 저도 뿌듯하고 또 가족들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외계마을 한편에는 또 명당 자리가 있다길래 제가 한번 슬쩍 앉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외계인 마을을 거의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기술을 하나 배웠습니다. 잘 보십시오. 뿅! 야,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1인분이에요.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햄버거가 색깔이 특이해요. 이 햄버거가 사람 입으로는 한 입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은 최고네. 바삭바삭하고 고기는 육즙이 나오고 너무 좋은데요? 초록, 검정, 핑크색 햄버거부터 파스타, 리조또, 소울푸드, 돈가스까지 지금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이, 지금 외계 음식 먹으니까 외계 로봇이 된 것 같아. 산업 폐기물 재활용해서 멋진 작품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진 로봇 체험과 함께 겨울방학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인간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오랜 전통을 찾아왔는데요. 이야, 이게 다 뭔가요? 저 장독대 이렇게 많은 곳 처음 봤습니다. 여기 뭐 하는 동네야, 여기? 와. 마치 옹기 세상에 온 듯하죠? 과연 이 마을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야, 선생님, 여기 옹기가 많기는 엄청 많고요. 저기 뒤에 있는 건 크기도 엄청 크고요. 허덕만이라는 장인이 이곳에 오셔서 이 옹기 마을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연중 따뜻해서 겨울에도 옹기를 만들 수 있었고 가마를 만들기에 아주 적절한 경사진 구릉지의 땅이었고 부산에 있는 많은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옹기 마을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보다 보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이 옹기 박물관에서는요, 평소 보지 못했던 특이한 모양의 옹기도 있었어요. 마치 커다란 주전자 같기도 하고 이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야, 선생님, 이거는 모양이 좀 남다릅니다. 얘는 그렇죠. 물을 받는 건가요? 이름이 장군이라는 옹기입니다. 장군. 네, 안에 우리가 액체를 담는 장군인데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만약에 물을 담으면 물장군, 똥을 담으면 똥장군이 됩니다. 똥장군은 밖에 반드시 적어놔야겠네요. 네. 헷갈리면 큰일 나네요. 엄마 아빠 손잡고 옹기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우리 부모님들 뿌듯하시죠? 오늘 한번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예,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이 또 이렇게 지혜롭게 생활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용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상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니까 역사 교육도 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옹기 박물관 바로 아래에서는요, 만지고 두드리고 빚어가며 옹기를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옹기 마을에 왔는데 옹기 하나 정도는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탕탕 반죽 두드려 바닥 기초 작업 다지고 옆면 외벽 작업까지 딱 마치면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만든 거는 넓은 접시인데요. 만드는 건 쉽습니다. 예쁘게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야, 옆에 아이들 보니까 엄청 예쁘게 잘 만드네요. 우리 어린이들, 이거 경력직이에요, 이거? 작품다운 옹기가 탄생한 모습입니다. 이야,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거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국그릇 만들고 있어요. 국그릇. 오늘 이거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아버님은 오늘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한번 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말이라서 이제 같이 왔어요. 보다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아빠랑 이제 주말에 같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덩달아 어른들도 미소 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전통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에서 겨울방학 추억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험해야 할 것도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방학의 추억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네, 부산 소식 만나봤습니다. 남은 겨울방학 알차게 계획해서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요즘 또 독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책값 반환제는 책을 구입한 후에 3주 이내로 구입한 서점을 방문하시면 다시 책값을 환불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요. 한 권당 3만 원 이내에 달마다 2권씩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독서도 하고 책값도 반환받고 너무나 좋은 기회죠.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생활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올게요. 생방송 활기찬 저녁 생활력.